그 완벽했던 부부 동반 골프 여행. 그날 밤부터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믿었던 친구, 그리고 내 아내가 얽힌 이 비밀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두 부부의 반년 만에 해외 골프 여행. 태국의 11월은 거짓말처럼 하늘은 높고 필드는 푸르렀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섞인 잔디의 냄새와 저 멀리 보이는 암담한 해의 반짝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김 원장과 저는 서로의 샷에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제가 친 공이 벙커에 빠지자 친구는 어제 회사 일로 신경 쓰더니 공도 엉뚱한 데로 가네 라며 놀려댔고, 저는 이 사람아, 이건 다 자네한테 핸디캡 주는 거야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때 카트에서 아내와 친구 아내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 아내 혜진이 제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지영 씨, 오늘 패션 너무 예쁘다라고 칭찬했고, 아내는 언니이야말로 여전하시네요 라며 화답했습니다. 마치 친자매처럼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친구, 이런 아내, 이런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리조트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우리 네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와 섞인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친구가 직접 고른 샤토마고 와인이 잔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20년 우정과 여기 있는 아름다운 숙녀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친구의 유쾌한 건배사에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와인 기운에 노곤해져 먼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함에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저는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어둠 속에서 내 옆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그녀의 체향에 저는 잠결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제 목에 팔을 감고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 깨웠어요.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키스. 오늘따라 그녀가 왜 이럴까 하는 낯선 생각도 잠시. 어쩌면 이것이 늘 수줍어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는 다른 심장을 조이는 듯한 짜릿한 낯설. 저는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뜨거운 자극에 저도 모르게 온몸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아니, 그녀가 저를 이끌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열망이 저를 감쌌고 저는 오래도록 잊었던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고 온몸의 감각이 낯선 활력으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 서로의 숨소리만 남은 채 열정적인 밤을 마주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감을 다시 느끼게 해준 그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녀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저는 그 솔직한 감탄사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이 순간의 모든 감정을 담아 화답했습니다. 나도 너무 사랑스러워, 혜진아. 그래,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김 원장의 아내 오혜진. 우리가 어쩌다 이 위험하고 기묘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 기묘한 비극이 혹은 타락한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은 2년 전 15년간 잊고 지냈던 그 녀석을 다시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오른쪽 옆구리가 쑤시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며칠 밤을 새운 탓이려니 넘기기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묵직한 통증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 근처 가장 가까운 의원을 찾았습니다. 아담하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다 말고 저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박성준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 역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장난기 가득한 눈. 15년 전 대학 운동 서클에서 땀 흘리며 동고동락했던 제 친구 김 원장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게 얼마만이야.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어제 만난 사람처럼 서로의 어깨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친구는 제 배를 꾹꾹 눌러보더니 너 나이 먹더니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배에 기름만 잔뜩 꼈네. 이건 약도 없어. 술로 소독해야 돼.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친구한테 무슨 진료비야. 대신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 잔 사라. 그렇게 친구와 저는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땀 냄새 가득했던 대학 시절의 추억,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젊은 날의 객기, 그리고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 이야기. 작은 병원의 원장이 된 친구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나.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징글징글한 세월을 잘 버텨왔다고, 꽤 성공했다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주 주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내들을 동반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격식 있는 룸에서 처음으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아내와 친구의 아내, 혜진을 소개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제 아내는 저와 동갑인 혜진을 금세 친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같은 작가의 소설을 좋아했고 같은 색의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언니, 언니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니 저는 아내의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아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졌습니다. 나는 마치 잃어버렸던 내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한 친구, 완벽한 아내, 그리고 완벽한 친구의 아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어떨 때는 새로 개관한 미술관에 갔고, 어떨 때는 교회의 좋은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친구의 농담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와인바에서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친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너 부럽다. 나는 우리 혜진이랑 각방 쓴 지가 벌써 3년이다. 3년. 무슨 룸메이트도 아니고 권태기라는 게 이런 건가 싶다. 저는 위로한답시고 친구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짓궂은 눈으로 제 아내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어쩜 저렇게 생기가 넘치냐?
솔직히 부럽다. 저런 아내랑 살면 권태기가 올 틈이 있겠어? 솔직히 딱 내 스타일이라고. 그 순간 먼저 웃음이 터진 것은 친구의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장대소를 하며 남편의 등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어머, 이 양반이 진짜 술 취하니까 본심이 나오네. 그래, 그렇게 좋으면 여기 동생이랑 살아라, 살아. 나는 자유다. 혜진의 호탕한 웃음에 우리 모두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내는 언니도 참하며 혜진의 팔을 쳤고 친구는 에이, 농담이지, 농담이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웃으며 친구의 등을 쳤습니다. 이놈아, 술 좀 곱게 마셔라. 하지만 그 웃음 끝에 아주 잠깐 친구와 내 아내가 시선을 맞추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라고 술 기운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 깨지기 쉬운 유리의 성을 제 손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여야 했습니다. 제 완벽한 세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쩌면 제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부부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친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주말에 다 같이 1박 2일로 골프나 치러 갈까? 남해 쪽 새로 생긴 리조트인데 죽여주지 않냐? 바람도 쐴 겸 아내와 혜진은 소녀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묻었습니다. 저는 그저 행복한 주말을 상상하며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1박 2일이 우리 네 사람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끌고 들어갈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남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와 혜진은 뒷좌석에서 마치 수학여행을 떠나는 여고생들처럼 어머, 바다 색깔 좀 봐. 보석 같아라며 감탄했고 그러게 말이야, 언니. 오길 정말 잘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룸미러로 훔쳐보며 저와 김 원장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 아줌마들 오늘 제대로 신났네. 친구의 말에 우리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괴롭혔던 마음속의 작은 돌덩이는 어느새 남해의 푸른 파도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남해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그림 같은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우리 넷은 아이들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간 필드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힘껏 휘두른 드라이버 샷은 제 인생 최고의 비거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퍼팅 감각은 신들린 듯 했습니다. 10m가 넘는 롱 퍼팅이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우리 넷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친구는 제 아내에게 재수 씨, 나중에 프로 전향해도 되겠어.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아내는 다 우리 남편한테 배운 거절하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우리는 빌라에 딸린 인피니티 풀에서 해가 질 때까지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두툼한 목살과 신선한 해산물이 숯불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 시원한 맥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친구가 직접 고른 와인이 잔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20년 우정과 여기 있는 아름다운 숙녀분들의 미모를 위하여. 친구의 유쾌한 건배사에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아내와 혜진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친구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멋진 여자다 하는 자부심에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와인병과 위스키병을 들고 빌라의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고 우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친구와 저는 오래된 추억을 안주 삼아 와인에 위스키까지 섞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의 일탈에 저 역시 이성의 끈을 조금 놓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혜진도 뭐가 그리 즐거운지 와인잔을 부딪히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몇 잔의 스트레이트가 더 오고 갔을까? 순간 거실의 불빛이 핑 하고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나 화장실 좀. 머리가 너무 돈다. 방에 잠깐만 누워있다 나올게. 너희들 먼저 마시고 있어. 친구는 어이구, 친구 맛이 같네. 라며 놀려댔고 아내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섞어 마시래라며 핀잔을 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안심하며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눕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벽 너머로 친구와 아내, 그리고 혜진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금방 정신 차리고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잠깐, 아주 잠깐만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가장 완벽했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의 아가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얼마나 잤을까? 저는 지독한 갈증에 비몽사몽 잠시 눈을 떴다가 냉장고에 생수를 마시고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와인과 위스키가 뒤섞여 머리는 무거웠지만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막 다시 얕은 잠에 빠져들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곤함과 취기 속에서 옆자리가 가라앉는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익숙한 온기가 등 뒤로 스며들자 잠결에도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굳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나른한 취기와 함께 찾아온 달콤한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부드럽게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잠에 취해 있던 제 몸이 서서히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유혹에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20년의 익숙함을 넘어선 아찔하면서도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의무감이나 편안함을 넘어 잊고 있던 순수한 이끌림이 서로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거슬러 처음의 열정으로 돌아간 듯한 황홀함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억눌러 온 감정을 토로하듯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열망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고 잊고 있던 청춘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오직 그녀의 움직임과 숨결, 그리고
낯선 듯 익숙한 향기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기쁨으로 폭발하는 그 순간 내게 선물한 아내의 얼굴을 제 눈에 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실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숨을 몰아쉬던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한숨과 함께 내 품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던 그녀가 얼굴을 들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였습니다. 나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당신이 너무 좋았어요. 꼭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 김원장의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차가운 진실이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은 저는 이미 그녀가 혜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이성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과연 피해자인가 아니면 공범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혜진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했던 나약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 느꼈던 떨림과 황홀함 또한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후 미소와 함께 말없이 방을 나갔고 난 넋이 나간 사내처럼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 밤의 기억이 지독한 악몽처럼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조금 전 혜진의 평소와 다른 얼굴,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 라고 묻는 듯한 그녀의 기묘한 미소. 저는 뜬 눈으로 천장의 무늬만 바라보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제 아내가 담요 한 장을 웅크린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친구 부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빌라 안에는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묘한 광경을, 그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깨우지 않고 혼자 빌라를 빠져나와 리조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과 반짝이는 바다. 다른 테이블의 가족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흑백처럼 보였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 식당 입구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친구와 혜진, 그리고 잠에서 막 깬 내 아내가 세 사람이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방금 스파라도 받고 나온 것처럼 상쾌하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유령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와 내 친구, 그리고 친구의 아내가 저기 있는데 그들의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저만 모르면 되는 그들 셋만의 비밀스러운 축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리조트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답답한 속을 달래려 캔커피를 뽑아 들었는데 친구 녀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야, 어젯밤 어땠어? 친구는 저를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기분 나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잘하지? 그는 이어서 어젯밤 술자리에서 있었던 합의의 전말을 마치 무용담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서로가 농담 삼아 한 말들이 진담이 되었고 친구가 아내에게 호감을 보이자 아내도 응하면서 아내가 먼저 혜진 언니가 내 남편하고 자도 좋다고 허락했으며 자신 또한 그 조건 하에 모든 것을 동의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그 완벽한 시치미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연극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이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의 한정식 룸. 먼저 입을 연 것은 친구였습니다. 우리 이미 선을 넘은 사이,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서로의 가정을 깨자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네 사람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라 했지만 제게는 파멸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국내보다 반년에 한 번씩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는 거야. 가서 서로에게 휴식과 행복을 주고 우리만의 즐거움을 찾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묘한 갈증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 역시 깊숙한 곳에서는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점점 무뎌져가는 감각들을 다시 깨우고 싶다는 위험한 상상을 아주 잠시나마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좋은 생각이네요. 아내의 짧은 대답 속에는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동의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혜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20년간 쌓아온 제 사회적 지위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영혼을 파는 한마디였습니다. 휴가 차원에서 반년에 한 번으로 하고 두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선에서 하자.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저는 현재 태국의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2년 전 그날 이후 네 번째 여행입니다. 저는 낮에는 아내와 한 팀이 되어 골프 게임을 하고 밤이면 혜진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옆에는 지금 혜진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의 라운딩이 끝나고 우리는 아무 일 없듯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으로부터 보고 싶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과 욕망 사이에서 매일 줄다리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깨져버린 믿음의 조각들은 다시 붙일 수 없었고 완벽했던 우리의 세상은 잿더미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오래된 와인은 깊은 맛을 냈지만 제 영혼의 갈증을 끝내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의 끝이 어디일지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